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도 또 현대의학에는 없는 개념, 명쾌한 최원장의 독특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BBF 컨비네이션입니다. 이미 알러지 치료를 완료한 항목인데 다른 바이알과 섞어서 또 치료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 알러지를 치료했고 커피 알러지를 치료했는데 라떼 알러지가 양성으로 나와서 밀크 믹스에 커피 믹스를 섞어서 같이 알러지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것을 혼합 치료, 컨비네이션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컨비네이션 치료에서 유난스럽게 자주 등장하는 바이알이 있습니다. BBF입니다. 비타민 B 알러지 치료 다 끝났는데 비타민 B 치료를 또 해보자면서 그냥 비타민 B 단독이 아니라 BBF까지 같이 섞어서 치료해보자고 권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 BBF 컨비네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현대의학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BBF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BBF, 브레인 바디 포뮬러 바이알에는 우리 몸의 경락의 흐름, 신경계 전달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BBF의 양성 반응이 나타날 때는 뇌와 인체의 기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인체와 뇌를 접촉해주는 경락의 에너지가 막혀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와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뇌의 명령을 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몸의 정상에 따라 뇌가 몸의 대사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멍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던 중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핸드폰 어디 갔냐고 찾습니다. 단순한 일인데 자꾸 실수하거나 새로운 일을 숙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몸이나 손으로 하는 일에 너무 서툰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의 위아래, 좌우를 자주 뒤집어서 쓰기도 합니다. 알파벳 B와 D, P와 Q 배우다가 병이 나겠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약 택배가 잘못 갔다고 하셔서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싶어서 초진 접수 때 적어주신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자기 집은 1203호인데 1302호라고 본인이 직접 적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모르죠. 분명히 명쾌한 한의원이라고 안내 드렸는데 명쾌한 의원으로 찾아가시고서 한의원 데스크에서 잘못 안내했다고 화를 내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억을 시옷으로 써놓는다거나 더하기를 곱하기로 잘못 보고서 2 더하기 4는 8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한다거나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서 답이 3번 나왔는데 손으로는 2라고 써놓는다거나 약도 없고 대책도 없죠.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병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 여쭤보면 그건 또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뚜렷하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죠. 어떤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봐도 명확한 호전을 못 느끼는 경향이 많습니다. 혈액, 소변, 엑스레이, MRI, CT 검사 모두 정상인데 본인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장기간 호소합니다. 혹시나 객관적으로는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도 본인은 특별히 호전된 게 없다고 하십니다. 환장을 하죠. 한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체, 기울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기가 경락에 꽉 차 있어 인체의 기순환을 막으니 평소 본인의 뇌가 오장육부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K에서 말하는 신경계의 부조화 상태 혹은 만성적인 스위칭 상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경우 신경계가 신체의 좌우, 상하, 전후의 감각과 운동 반응을 제대로 종합하지 못해 신경기능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굳이 질환명을 찾으라면 ADD,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습 장애, 난독증, 브레인포그, 만성피로, 자가면역질환, 알러지 비염 등과 연관이 많았지만 이런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에도 BBF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러지 치료 초창기에는 이런 환자분들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알러지 검사가 잘 안 돼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는 뇌신경계의 반응을 근육 반응으로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알러겐과 접촉하기 전부터 인체의 기경락의 흐름이 다 끊어져 있으니 근육 반응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치료도 잘 안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면역계 대신 뇌신경계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바꾸고 새로 세팅한 정상적인 데이터를 경락을 통해 오장육부에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걸릴 치료를 최대 25시간 내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런 캐릭터의 환자분들은 뇌가 힘이 없어요. 뇌신경계의 기흐름이 좋지 못해서 새로운 정보를 각인시키기 어려운 데다가 그 정보를 전신에 전달하고 공유할 만한 능력도 상황도 안 돼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잘 안 나는 것인데 질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와 인체의 경락의 흐름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BBF 바이알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다른 항목을 다 제쳐두고 BBF 알러지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 BBF 음성일지라도 BBF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율과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길래 요즘에는 모든 환자분들께 BBF 치료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BBF 음성인 분들에게는 BBF가 어려운 치료가 아닐 겁니다. 알러지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전초전 같은 느낌으로 소프트하게 시작하는 아이템입니다.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없고요. 푹 쉬고 물 많이 드시는 것 외에는 성가신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BBF 자체로도 치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BBF 알러지 치료 아이템 하나 패스한 건데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BBF 치료로 아프던 것이 한 방에 다 나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뇌와 경락의 연결이 막혀있는 것을 해결해주니 신체 기능이 확 좋아졌다는 뜻인데요. 그저 경락에 기혈음이 막혔을 뿐인데 그것이 원인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난치병으로 오인될 정도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경락의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이 인체 기능에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반대로 아주 편한 마음으로 BBF 치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명현 반응으로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갑자기 안 구부러져요. 손발이랑 무릎이 퉁퉁 부었어요. 내 몸이 왜 이렇죠? 원장님 도대체 제 몸에 뭘 하신 거죠? 머리가 멍해요. 안개가 낀 것 같고 안 돌아가는 테이프처럼 뇌세포가 끽끽거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조퇴했어요. 집중이 안 돼요. BBF를 치료하는 25시간 중에 나타난 이 증상은 뜬금없는 증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BBF 바이알과 연관 있는 질병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BBF를 치료하는 즉시 수면 위로 강하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특별히 뇌신경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BBF 치료 후에 극심한 명현 반응에 시달리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내 몸을 외부의 공격 물질로 오인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질환인데요. 이런 상황이 뇌와 신체의 경락의 흐름이 깨진 것과 연관이 많더라고요. 만약 BBF 치료 후에 명현 반응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이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하시면 명현채 원장을 정말 잘 찾아오신 거에 해당이 되고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신체는 자가 면역 질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알러지 치료를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료약이 없다는 자가 면역 질환을 몸이 알아서 치료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알러지 치료를 다 했는데 왜 또 BBF를 섞어서 함께 치료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잘 돼서 이제는 그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간지럽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피곤도 덜한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의 알러지 치료 효과를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의 과민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몰빵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ADD,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파킨슨 증후군, 알츠하이머 등 뇌신경계 질환의 경우는 신경계 증상이 호전되길 바래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한 건데 다른 컨디션은 다 좋아졌는데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치료 효과가 미진하다고 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핵심 영양소의 기본 치료를 하고 꼭 BBF와 섞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은 신경세포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뇌세포가 성장하고 유지하게 하는 필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안정시켜 정신적, 감정적 장애를 개선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비타민 B군이 신경계 작용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신에 작용하는 각종 효소 기능을 보조합니다. 신경세포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간세포도 성장시키고 눈과 소화기관의 근육을 보호하죠. 노화와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백혈구와 항체 생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알러지를 치료하고 신체 컨디션이 확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경계 쪽으로는 비타민 B의 치료 효과가 잘 먹히고 있냐? 우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BBF와 비타민 B를 섞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비타민 B도 알러지가 없고 BBF도 알러지가 없는데 비타민 B 플러스 BBF에는 양성 반응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그쪽 질환으로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BBF와 컨비네이션으로 비타민 B를 더 치료해보자고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과 폭식으로 인생을 다 놔버리고 싶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비타민 B 치료로 식욕이 통제되고 칸디다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비타민 B의 BBF를 컨비네이션으로 치료하면 그 깊이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타민 B의 그런 생리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치료 과정이 신경계 질환의 바닥까지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굴곡진 인생, 과거의 상처와 회한을 회집으며 감정을 몸 밖으로 토해내며 치료하도록 자극합니다. 더 깊이 있는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비타민 B뿐 아니라 BBF 플러스 비타민 C, BBF 플러스 슈가, BBF 플러스 브레인, BBF 플러스 글랜듈라 등의 컨비네이션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떤 것에 BBF를 컨비네이션 할지는 환자분들의 질환과 호소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을 끝내면 명쾌한 체원장 치료를 독특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려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명쾌한 체원장의 독단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명쾌한 한의원의 알러지 클리닉은 비록 영화가 난무할지라도 한의학적인 세계관에 그 베이스를 놓고 있습니다. BBF 컨비네이션 치료는 한의학으로 보면 인경약의 개념입니다. 인경이라는 한자를 보자면 정락으로 끌어당겨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약에다 인경약을 배합하면 인경약이 일정한 장부와 경맥에 치료효과를 내도록 약성을 이끌어가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간경락의 인경약은 시호, 천궁, 청피입니다. 어떤 한약에 시호라는 한약재를 추가하면 그 약효가 간경락에 작용합니다. 천궁을 추가하면 간경락의 상부 쪽으로 약기운이 몰리고 청피를 추가하면 간경락의 하부 쪽으로 약효가 내려갑니다. 이런 원리는 약뿐 아니라 침에도 적용되는데요. 치료가 좀 더 필요한 자리로 약과 침의 기운을 보내기 위함이죠. 이 한의학적 원리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도 그대로 응용됩니다.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 방향으로 그 알러지 치료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BBF는 경락과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그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입니다. BBF와 혼합하여 치료한다는 것은 BBF를 인경약으로 사용하여 경락과 신경계에 대한 치료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비타민 B의 알러지 반응을 치료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른 제3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BBF 화해를 인경약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몸과 뇌의 원활한 연결입니다. 특정 물질에 대한 불쾌한 반응이 뇌에서는 사라졌는데 그 치료 효과가 몸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BBF를 추가해서 재치료합니다. 몸의 과민 반응은 전반적으로 사라졌지만 그 물질로 인한 뇌신경계의 불쾌감, 과민함, 불안한 마음을 좀 더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싶다면 BBF를 추가하여 재치료합니다. 그것을 제가 BBF와 컨비네이션에서 치료해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혹 물으시는 분이 계시죠? 여기가 한의원이 맞냐고요. 한약 다리는 냄새도 안 나는 데다가 한자가 아니라 온갖 영어가 난무하니까 이상해 보이나 봅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한자보다 영어 단어를 훨씬 잘 아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BBF를 인경약으로 넣을게요. 다음부터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그거보다는 BBF 컨비네이션으로 치료하겠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를 비타민 B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면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 나라에서는 코카콜라를 크코컬러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단어를 만들고 그래야 한의학의 명예를 지키는 것인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자, 오늘의 주제가 옆길로 새고 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뇌를 드러내어 수술을 하면 모를까? 비타민 B 영양제를 먹으면 먹는 거지 그것을 뇌기능으로 몰빵시킬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적으로는 답도 없고 약도 없다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 한의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21세기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